자, 이번 강의는 또 봅시다. 전 시간 이어서 또 봅시다. what입니다. 그리고 ever 붙는 말들이죠.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what은 우리말, 뭐하고 비슷하냐? 자기 뒤에 두 번째 동사까지 걷는 거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똑같고, 우리말 것, 혹은 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 하는 것. 해석해서 그냥 것 혹은 지를 붙이면 돼. 어떤 경우에, what 뒤에 question mark, 즉, 의문부호가 없을 때는 그런 뜻이야. what은 또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게 아니야. 니은 이런 거 붙이는 거야. 해석해서 것 혹은 지를 붙이면 돼. 그 다음에, ever 붙는 말들 있지. 무슨 ever. 여기 나오는 whoever, whichever, whatever인 거. ever 붙는 말들은 전부 다 우리말 모두를 붙이면 돼. 모두. 하는 모두.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는 그대로 하세요. 머리 쓰지 말고. 그래야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천하의 이성엽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스윙 자세만 무너져도 공이 안 맞아요, 공이. 그러니까 스윙 자세, 정확한 거. 머리 쓰지 말고 보는 순간 정확히 되는 거. 근본이 다릅니다. 왜? 이거는 영작이나 회화에도 상당히 적용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그럼 6, 7, 8번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배운 대로 해봐. 자, 이거 뭘 꾸며주는 게 아니야. 자, whoever, whichever, whatever는 하는 모두를 붙이면 돼요. 하는 모두. 자기 뒤에 두 번째 동사까지 끊었어. 자, 6, 7, 8번 해석해봐. 되죠. 6번 뭡니까? What is learned?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 생각해? 6번에 두 번째 동사. is learned를 여기에 끊을 수가 없어. 왜? 여러분 혹시 수동태란 말 기억나나? 수동태. 그거잖아, 수동태. be 플러스 pp. 본래는 하나의 동사였는데 이게 두 개로 갈라진 거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동사는 is야. 여기까지 해석해보자. cradle, 요람. 이 소리 보이는 대로 읽으면 뭐고? 클 애들이죠. 클 애들이 들어갈 곳이니까 요람이죠. 단함기는 그렇게 해. 요람에서 배워진다에다가 것 붙이면 돼. 요람에서 배워지는 것은 is carried, 옮겨진다. carry란 말은 안에 글자 안에 car 보이죠? car. 옮기다 이 뜻입니다. 옮겨진다 어디로? 무덤으로.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말의 영어 표현이에요. 요람에서 배워진다에다가 것, 배워지는 것은 옮겨진다 어디로? 무덤으로. 이해됩니까? 다음. 그것도 얘기하지만 what은 뭘 꾸며주는 게 아니야. ever 붙는 말도 뭘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해석해서 붙이면 돼요. 7번 never put off. 뭐 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put. 놓다. off는 떨어져서. 떨어져 놓지 마라. 미루지 마라. till tomorrow. 언제까지? 내일까지. 무엇? 해석해봐. 네가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다에다가 것. 즉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뭐 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언제까지? 내일까지.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전부 몇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입니까? 여러분, 몇 개 덩어리? 2개 혹은 3개죠? 한 덩어리, never put off. 그 다음에 till tomorrow,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what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읽을 수가 있고 들리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영어가 꽤 많이 는 거다. 이 덩어리가 나중에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5살, 6살, 7살 때 처음에 우리 한글을 처음 깨쳤을 때는 글자 하나하나 보이잖아. 나중에는 단어가 보이죠. 나이가 점점 먹으면 하나의 줄로 보이죠. 이렇게 쭉쭉 몇 개씩 단어가 보이죠. 옛날에 최현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선으로 읽었다죠. 몇 개 단어가 알고 이렇게 읽었다, 책이. 이렇게. 속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보이는 거죠. 한 페이지가. 무슨 곤충의 겹눈도 아니지만 한꺼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막 책 안 읽다 보면 몇 개 단어 읽다가 덮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도 나중에는 이렇게 전체를 읽히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리스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청취, 그죠? 그래서 의학 연수 가는 친구도 있고 이러는데, 알아두라. 리스닝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 있어요. 뭐냐? 읽어서 이해하는 속도 이상으로는 절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어가 1분에 불과 한 50단어, 70단어만 정확히 읽어서 해석할 수 있는 친구는 영어 뉴스를 죽다 깨어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이 말 나옵니다. 이라크, 한참 더 워싱턴, 그다음 부시, 또 부시야? 이렇게 합니다. 좀 이따 뉴욕 이렇게 하다가
마실 때 되면 이랍니다. This is CNN. 이러면, MBC 아니었어? 이렇게 합니다. 알아듣는, 몇 개 다르면 알아듣는 거예요. 읽어서 알아듣는 속도 이상으로 적게 들어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독서, 빠른 속독은 뭐다? 바로 청취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정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승엽 선수가 스윙이 약 160km 된다면서요. 그죠? 스윙 속도가. 160km 되죠. 속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자세가 떨어지면 170km로 휘둘러도 공은 안 맞는 거죠. 속도보다 뭐다? 정확도다. 정확도. 자, 그 다음 봅시다. 번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안 나지? 배트 가만히 있잖아. 그래도 정확치 갖다 대면 잘하면 안타도 때릴 수 있잖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도에서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정확도와 속도가 기반이 되어야 뭐다? 아주 높은 수준의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 수능 듣기에서 점수가 나온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바라보는 거야. 아주 에임 하이 하는 거죠. 높이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꽉 짜여진 사회, closed society, 완전 닫혀진 사회가 되어서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비정규직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살 수가 있어요. 냉엄하다. 너무너무 여러분이 불쌍하다.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안 됐다, 내 마음이. 우리나라의 포항 앞바다나, 목포 신안 앞바다 이런 데서 갑자기 석유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면 저 위에 계시는 분께서 남북한 자, 좀 교류 확실히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 한에는 천재지변이나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고는 뭔가 탈출구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조중근 대한항공 회장께서, 대한항공, 그죠? 그쪽에서 회장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젊은이가 준비되어야 된다. 즉, 외국어, 그죠? 체력, 외국어, 체력, 그리고 생존 기술 하나. 이것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외국어란 말이에요. 외국어. 체력, 힘 있죠. 생존 기술. 생존 기술 한 두세 가지 있어야 된다. 전 세계에 나가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남들처럼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있으면서 직접 현지인을 만나서 얘기 나누고 대학생,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접 만나본 결과 맞다 그 말이. 그 말씀이 맞다 말이에요. 외국어 정말 이왕이면 영어를 기본부터 확실하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이렇게 하면은 회화 영자까지 된다. 그 다음 whatever has a beginning. ever 붙는 말은 해석해서 뭘 붙이라? 우리말 모두에 해당한다. 자, 첫 번째 동사 has제.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has다. 해석해봐. 시작을 가지고 있다에다가 모두. 시작을 가진 모두는 뭐를 가지고 있다? has an end. 끝을 가진다. 매트릭스 영화 3부에, 그죠? 3부에 나오는 제목이죠. Everything that has a beginning has an end. 그거에 everything that 대신에 whatever를 쓴 거다. Whatever has a beginning has an end. 끝이 있다. 매트릭스는 시간이 지나면 매트릭스 7탄 이런 거 안 나올까 싶어. 완결되지 않았죠? 약간 갈등의 소지를 남겨놨지. 다음에 키아누 리브스가 좀 끌쭉하게 돼서 나타나겠죠. 배도 좀 티 나오고, 그죠? 얼굴이 더 길어지든지. 자, 일단 봅시다. 방금 여러분 배운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방금 배운 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적어볼게요. What, whoever. 특히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 세 가지를 우리말로 그냥 모두로 하면 되는데 문법책이나 클래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하니까 이제 이걸 참고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네, 일단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선행사를 갖지 않는 명사절을 인도하는 복합관계 대명사를 합니다. 내가 우리말로 적어볼게요. 선행사를 갖지 않는 명사절을 인도하는 복합관계 대명사랍니다. 자, 이 말 하나하나 우리 분석에 들어가봐.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인지. 선행사, 받아 적는 친구도 있는데 받아 적지 마세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행사는 무슨 뜻이야? 좋은 일 4번 하는 거예요. 선행사. 그 다음에 명사절. 저는 문법 너무 이렇게 용어에 깊이 개입되지 마라, 몰입되지 마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과외를 처음 해봤습니다. 겨울방학 때. 저희 산동네 애들하고 같이 이제 축구하고 막 씩씩거리고 하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 어머님들 몇 명이서 이제 서울의 대학생, 어느 대학교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형님을 하나 모셨어요. 겨울방학 때.
그래서 이 형님이 저희들에게 책을 하나 줬어요.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삼위일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주면서 저희들에게 뭐라 했냐. 너가 이 책만 다 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전부 다 마음으로 기대했어요. 형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더욱더 마음에 드는 게 책 제목이 한자로 쓰여져 있어. 거룩하게 보이죠. 뭡니까? 어렵게 보이는 책이 전부 다 신뢰가 가지 않아. 내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신뢰가 잘 안 가죠. 그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을 안을 보니까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한글은 얼마고 한자 아니면 영어야.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 그죠? 보니까 이 책의 제일 지금 아마 여러분 어머니나 아빠들은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서가에 꽂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제일 첫 장이에요. 구와 절이 나와요. 구와 절. 구는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절이라고 할 때 부산에 가시면 범어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통도사 이런 게 있어요. 왼쪽으로 좀 가면 해인사 이런 게 있어요. 더 왼쪽으로 가면 송광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절만 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상한 절이 나왔어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문법 용어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충 이해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나오느냐. 형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형님이 가르치는데 문장을 가르치는데 이게 나왔어요. 주부와 술부를 또 가르쳤습니다. 주부, 술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만 주부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와 가사에 전념하는 분이죠. 밥하고 빨래하시고 하는 어머니들. 근데 희한한 주부가 있더만. 그 다음에 이 영호남 바닷가 일대 여름에 보면 둥둥 뜨는 거 있어요. 타이어에서 빼낸 거, 시커먼 거. 그걸 튜브라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걸 주부로 합니다. 주부. 타이어 주부. 누가 서울서 와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야 튜브네 이렇게 하면 그 애는 혼자 놀아야 됩니다. 니 영어 잘하네 니 혼자 놀아 이렇게 합니다. 다 주부로 합니다. 근데 이상한 주부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다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형이 표정이 바뀌더만. 나중에 우리가 이해한다니까. 술부. 술부가 더 어려웠어요. 쌤 술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술해주는 부분이래요. 서술이 뭐냐 했더니 설명해주는 부분이래요. 그때 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형님 뭐 때문에 설명합니까? 그랬어요. 형님 표정이 또 굳어졌어요. 한창 굳어져 있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문법에 대해서 너무 깊이 매몰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 하자. 그랬더니 형님 갑자기 음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스트레스 받는 표시죠. He is a boy. he는 주부야. 얻는 이가가 붙어있으면 주어 혹은 주부라 그래요. 그럼 어린이, 늙은이는 항상 주어죠. 이가 붙어있잖아. 일단 봅시다. 그는, 자, 그는 이러면 너 궁금하잖아. 이 그는을 설명하는 게 바로 술부라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궁금해야 되는 줄. 우리는 이거 안 궁금했어요, 히. 그는. 그죠? 그는, 우리가, 내가 아무 관계 없잖아, 히. 우리는 히히히죠. 그죠? 근데 궁금하대. 근데 여러분, 그는 소년이다. 이 궁금합니까? 보면 몰라? 저 애 보고, 소년이네. 그, 소년인지 소년지 헷갈리는 애는 간혹 가다 있지만, 보면 알지요? 궁금하대, 이게. 그래서 우리의 수업은 이상해지가지고, 수업이 계속 못한다고 형님 표정이 있다가 수업이 있다가 나가고 이랬어요. 아무튼, 결론이 뭐다? 불필요한 건 너무 많이 배운다. 저 한번 분류해보자. 선행사, 좋은 일 4번 하고, 명사, 절, 이상한 절이 있죠. 인도. 인도라는 말을 들으면 꼭 그 종교 용어 같죠. 불교의 인도. 기독교에 보면 교회로 인도하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복합 뭐 이러면 약 이름 같잖아요. 복합 우 뭐 이런 거 있죠. 고음 나오고 우 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말 모두 하면 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영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처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좀 하려다가 보면 탁 막히죠. 문법 용어나 이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야? 기초를 안 해서 이렇게 하죠.
감히 이야기한다. 영어 별로 기초 중요하지 않다. 변 선생 영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기초. 중요하다 너무 생각하지 마. 기초라는 망령에 사로잡히지 마. 하면 돼. 기초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기초라는데 안 했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 방금 뭐 했나? 복합 관계사를 공부한 거야. 아주 잘했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쉼표 찍고 후를 공부하죠. 여러분 쉼표 찍고 후를 뭐라고 합니까? 관계사 앞에 쉼표가 붙어 있으면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계속적 용법. 즉 용법이랍니다. 이런 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때 여러분 영어 시험마다 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늘 나오지는 않지만 간혹 나오는 게 밑줄 관계사 후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을 고르시오 이렇게 합니다. 쉼표 찍고 후 있죠. 그걸 고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로 합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하죠. 이 접속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줄이면 접대입니다. 접대입니다. 뭐 사이다를 접대할지 술을 접대할지 접대입니다. 이 접속사에는 네 가지가 있다죠. 뭐가 있습니까? and, but, for, though.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우리.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쉼표 찍고 후는 그런데 앞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 단어. 알겠어, 여러분? 그런데 앞 단어면 돼. 봐봐. 9번, 10번 해석해봐. 그런데 앞 단어. 그냥 해석해봐, 그냥. 접속사 찾을 필요 없어. and, but, for, though. 찾을 거 없어. 그냥 해석해. 9번, 10번 해석해봐. 그렇죠. 9번 뭡니까? 그는 가지고 있다. 3명의 아이들, 3명의 아들들을. 자, 쉼표 찍고 후입니다. 앞 단어가 뭐야? 후 바로 앞 단어. 선서제. 무슨 함정 없어. 막 찾고 이러는데 바로 앞 단어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들은 뭐가 되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었다. 뭐 불만 있어요? 불만 없지? 그러면 자, 이 후 대신에 쓸 수 있는 접속사는 뭐가 있을까? and, but, for, though 중에. 답은 이겁니다. 대답할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답은 대답할 필요 없어. 왜? 지금 여러분 해석해서 안 해서 했지? 그는 세 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세 아들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 해석 다 했지? 해석 다 했는데 접속사 찾을 필요 뭐 있어? 그래서 방금과 같은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 저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을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한다, 수업 시간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무 많이 한다. 지금 중요한 거는 아들이 서인데 다, 3명 다 좋은 선생님이 됐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 안 그래? 내 말 이해하나? 그렇잖아. 여기 다 끝났잖아. 근데 여기에 왜 접속사를 왜 찾는데?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의 목표가 뭐라고? 정보 전달과 습득. 그걸 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는다. 돈이 될지 건반지가 될지 박사가 될지 사업이 될지 몰라도 그렇다. 10번 해석해봐. 그는 2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딸들은 뭐가 됐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아직 처녀다. 끝.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데 앞단어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앞단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단어. 왜냐하면 앞단어를 하면 돼.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앞단어. 자, 그럼 봅시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돼가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 관계사, 방금 우리 복합, 관계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해한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 문법 용어 뭐다? 신경 쓸 거 없다. X다, X. 그리고 뭐, 그런데 앞단으로 하면 된다. 계속적 용법은. 다음 시간에는 계속적 용법과 함께 이때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새롭게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